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스승의 날입니다. 1963년에 제정된 스승의 날,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여서 교육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지정을 했는데, 참 요즘 보면 교권이 너무 땅에 떨어진 모습이죠. 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은사님들한테 전화도 걸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했는데, 참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참 어렵네요. 하여튼 마음속으로 스승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리고 우리 시장이 지난 금요일 모처럼 반등을 좀 세게 보였죠. 그래서 데드캣 바운스냐 아니면 바트밍 아웃이냐, 이 논란이 이제 또 나오는 주간이 되겠죠. 이제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 건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임시로 너무 낙폭이 심하니까 소폭 회복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높은 곳에서 세게 떨어지면 죽은 고양이도 튀어오른다. 그걸 보고 폭락장 가운데에서도 가끔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을 데드캣 바운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제 이 바트밍 아웃은 이제 대바닥을 쳤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일만 남았다. 이 두 개를 이제 가지고 논쟁이 붙는 주간이 다음 주 전개되는 흐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결론부터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 강력한 유동성을 통해서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급등을 했는데, 그 전염병으로 인한 공포 심리와 지금은 좀 다르죠. 이 경제 펀더멘털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전쟁, 그 속에서 긴축,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펀더멘탈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순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당분간 이 데드캣 바운스와 바트밍 아웃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참 많은 펀더멘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막바지 급락의 요인은 김치 코인 때문에 한 번 더 하락한 것 뿐이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 내용들, 쓰리고 쓰나미, 퍼펙트 스톰, 뭐 공포가 지배할 때 시장을 이겨낼 힘, 실적, 그리고 2600 바닥, 이 부분에 대한 펀더멘털과 관련된 부분을 쭉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부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의 장세를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여하튼 당분간 성장주 계열의 투자 심리 회복을 빠른 시간에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일정 정도 사실입니다. 다만 지수의 저점 형성을 기대하는 흐름들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지수대 2600에서 2800포인트 이 라인 부분에서의 박스권 장세 속에서 더 나은 시장 지수를 견인할 섹터와 종목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목요일 오후, 목요일 옵션 만기를 통해서 이렇게 시장이 급락한 날, 그죠? 이거 박스권 훼손을 했다, 이렇게 옵션 만기에 급락을 했어도 장마감 부분에 우리 무료카톡방 회원님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 즉 과매도 흐름이 나온 거고, 코인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600포인트 이하 이 부분에서는 일시적 조정이니까 강력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가운데 S&P 500 지수도 하락의 큰 이 네모박스의 두 마디를 형성을 해서 과하게 이탈한 부분이니까, 여기는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올 구간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제 S&P 500의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 비율 PER은 16.8배 정도까지 내려오면서 지난 20년 평균치 15.7배를 아직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도 2020년 9월 달에 S&P 500의 선행퍼가 24.1배 이렇게 치솟았었던 것보다는 지금 한 16.8배, 17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그죠?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제 과한 고평가에서 일정 정도 평균치 정도 부분까지 이제 내려온 부분이어서 여기서 이제 향후에 어떠한 주변 상황들이 바뀌어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데드캣 바운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바트밍 아웃이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지켜봐야 되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 모습의 두 박스 라인을 살짝 이탈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어도 그 속에서 섹터 전략은 다소의 차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시장의 금요일 모습으로 보게 되면 애플이 3%,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거기서 또 엔비디아가 급락을 했다가 또 9% 반등을 세게 하는 모습도 보였고 테슬라가 5.7% 급반등의 형태를 보여준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트위터만 약세를 보였죠. 그리고 대부분 섹터 종목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90% 넘는 종목 부분들이 강세를 보일 정도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가운데 이제 다음 주 경제 지표나 흐름들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16일 월요일입니다. 경제 지표로는 4월 중국의 광공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 이 중국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이런 수치들은 조금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 부분을 이제 커버하는 게 경기 부양책 가능성 이 부분인 거고 그런 가운데 미국의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타워 반도체라든지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실적 발표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2차 전지, LNF 그리고 문화 콘텐츠의 SM 등의 실적 발표가 월요일 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일 화요일 부분엔 미국이 모더나의 과학 기술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미국 하원이 UFO 공개 청문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미국의 4월 소매 판매, 4월 산업 생산 요 부분이 발표가 되고 EU의 1분기 GDP 그리고 1분기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됩니다.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그리고 홈디포, 징둥닷컴, 에어캡 홀딩스, 키사이테크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 화요일 날 한국의 KH바텍이 실적 발표합니다. 자, 수요일 18일 수요일에는 경제지표로 ECB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미국의 4월 주택장공 건수, 4월 건축 허가지수 그리고 EU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수요일 날 발표돼요. 그리고 중국의 4월 주택가격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사실 다 여기 한꺼번에 넣어줬으면 좋은데 이 박스에 넣어 있다 보니까 따로 자료를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메모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18일 날 이 텐센트의 실적 발표가 있죠. 그리고 로스, 타깃, 아날로그 디바스, 시스코, 시놉시스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암젠의 주총이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일본의 GDP 발표가 있고 자 이제 19일 목요일로 넘어가면 미국의 5월 필라델피아 연준의 경기 전망 지수가 발표가 되고 4월 기존 주택 매매나 4월 12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EU의 3월 경상수지, 3월 건설 생산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G7 재무장관 대면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랩, 콜스, 그리고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그리고 샤오미,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발표가 목요일에 놓여져 있는 건 수요일 장 끝나고 이제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목요일 날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둘째 주 목요일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라면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 옵션 만기죠. 이제 이때까지 미국 시장은 다소 그 옵션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나름 반등도 제한적이면서 등락을 오락내락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커다란 경제 지표 부분은 지난주에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반등의 속도가 빠르게 되면 미국 연준이 속도 조절하는 매파적 이야기가 나올 거고, 시장이 비실비실해지면 또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추가적인 반등과 그리고 제한적인 이 시장의 심리, 이 부분들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변동성 요인이 나타날 텐데, 지난주에 가장 악랄한 변동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름 우상향하는 주간으로 바라보시되, 그 반등은 반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세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체 시장에서 단지 낙폭이 심해서 반등하는 부분은 바닥에서 15%, 20%의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단기 매매자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서 이 추세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죠. 그리고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5월 LPR이 발표가 되고, 또 한국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EU의 5월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독일의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디어나, 푸드나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AT&T가 주총이 있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가장 다음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간에 가장 강력한 이슈는 한미 정상회담이죠. 자, 뭐 이미 지난주 금요일부터 그 영향권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난 돌직구 타임에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한미, 뭐 미국 대통령이 한가해서 우리나라 오는 거겠습니까? 그죠? 그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어떤 것을 얻어가려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IPEF의 가입, 이런 부분들을 요구할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내에 반도체와 그리고 2차전지 쪽에 이 투자를 강요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겠죠. 그런 투자를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무언가를 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철강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일정 정도 뭐 내려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자국 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한다는 건 암만 그 나라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투자 경비가 더 들어가는 건 분명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 새로운 정부가 잘 안배를 하느냐, 또 그 속에서 또 이런 군사적인 부분에 너무 밀착 관계를 갖게 되면 또 중국이 또 잡소리를 또 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대중 외교, 대미 외교, 이런 부분에서 적절한 조화를, 참 힘없는 국가가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낸다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실리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갖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뭐 대부분의 업종이 다 올랐죠. 그죠? 그런데 오르지 못한, 그러니까 세게 떨어진 쪽이라고 보면 실적이 안 좋은 셀트리온 삼형제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넷마블이 실적이 안 좋아서 13%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결국 시장이라는 체계적 흐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맞은 것도 중요하지만 2600포인트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분명히 낙폭과대가 생긴 겁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시장에 지수가 박스권의 모습을 보일 때는 낙폭과대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지수가 박스권을 이탈을 하면 투자 심리가 붕괴되면서 낙폭과대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시장에 겁먹고 투매가 나오는 현상이 전개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되돌리는 이 박스권 흐름들을 갖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낙폭과대의 반등이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낙폭과대주의 탄력이 약화되면서 기존의 추세를 유지했었던 종목, 섹터, 실적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 부분으로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돼야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과 월요일 아침 부분까지는 낙폭과대주의 반등 흐름을 이용해서 실적이 안 좋은데 시장하고 같이 시장이 떨어지면서 내려왔었던 종목 이런 부분이라면 이번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고 오히려 시장 때문에 실적이 더 좋은데도 힘을 못 받은 쪽 이런 쪽 부분에 IT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라든지 구조적 성장하는 섹터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그죠? 지금 보시면 추세 유지를 잘하고 있는 쪽은 GS라든지 S-오일 이런 정유 관련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방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또 반도체 소부장이라든지 반도체 소부장도 그냥 반도체 소부장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실적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그죠? 이전엔 유동성이 셀 때는 같은 바운더리, 같은 섹터라고 같이 오르는 경향이 컸지만 그죠? 2차전지 소재도 마찬가지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실적이 좋은 그건 여러분들이 다 점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지 낙폭이 과대해서 반등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같이 반등을 하지만 그 이후에 더 올라가는 바트밍 아웃이 되려면 그죠? 데드캣 바운스가 아니라 바트밍 아웃이 되려면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적 플러스 앞으로도 실적이 더 좋아질 성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 어려운 자리에서 제가 지난주에는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시라고. 그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조회수 좀 눌러주세요. 저는 정말 많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죠? 근거를 대어가면서 펀더멘털 부분을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장에 힘내시라고 몇 번을 올렸고 옵션 만기 그 급락한 자리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도 코인 때문에 한 번 더 떨어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참 열심히 올렸는데 조회수를 보면 평상보다도 안 나왔잖아요. 그죠? 좀 아쉬워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제가 그런 얘기 민망해서 잘 못하는데 그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다음 주는 나름대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도모하면서 힘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데 또 이번 주 일요일 오늘이죠. 오늘 8시에 또 손흥민이 거기서 달러를 제치고 영국 프리미어 리그에서 아니 전 세계 통틀어서 아시아 축구인이 득점왕을 하는 그죠? 그것을 아시아 최초로 득점왕을 하는 그 기쁨 그거라도 저는 스트레스 해소해야죠. 오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